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매일같이 김현지에 대한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지 미스테리, 김현지는 누구인가? 김현지는 왜 꽁꽁 숨어 있는가? 김현지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김현지와 이재명의 관계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의문점도 많고 그리고 궁금증도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현지의 학력에 대해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신구대학을 나왔다, 환경 조경학과를 나왔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대통령실 측에서 반박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 김현지의 스승이 산림청장이 되었다 라고 김장겸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산림청에서 아니라고 반박을 했죠. 자, 그런 가운데 말이죠, 오늘 매일신문 단독으로 김현지가 상명대학을 나왔다는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김현지가 상명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말이죠, 제가 상명대학을 나왔다는 것은 벌써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김현지가 상명대학을 나왔다라는 얘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 다시 신구대학이라는 김장겸 의원의 폭로가 나왔다가 다시 매일신문에 의해서 상명대 경제학과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상명대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박원석 전 의원이, 정의당 의원이었죠, 박원석 전 의원이 종로구 쪽에 있는 대학을 나왔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종로구에는 성균관대학과 상명대학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명대학을 나왔다는 것이 여러 크로스 체킹이 되는 거죠. 상명대학을 나왔다는 것이 매일신문에 의해서 체킹이 되는 것이고 박원석 전 의원에 의해서도 간접적 체킹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무위키라든지 김현지에 대한 소개 글에서도 상명대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1994년쯤에 졸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994년쯤에 졸업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나이도 대충 나오는 거죠. 나이가 그러면 약 50 정도 됐다고 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약 1994년쯤에 상명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명대학을 졸업했다는 것은 매일신문이 단독으로 낸 것이고요. 그리고 1994년쯤이라는 얘기는 지금 김현지를 소개하는 SNS 글에서 제가 찾은 것입니다. 그러면 1994년쯤에 대학을 졸업했다면 정상적으로 학업을 진행했다면 약 50세 정도가 됩니다. 만 50세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자, 이 김현지가 1998년경에 이재명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거는 박원석 전 의원이 자신이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고 있던, 그리고 시민단체 등에서 일하고 싶어 했던 김현지와 이재명을 연결시켜줬다. 이재명은 당시 시민단체 운동을 하고 있었고 결성하는 중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시민단체를 처음 할 때부터 김현지와 연을 맺고 같이 일을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김현지 미스터리가 이제 슬슬 풀려지고 있나요? 다만 1998년경에 만났다면 약 30년 가까이 이재명과 연을 맺어온 겁니다. 엄청난 사이입니다. 이건 엄청난 사이입니다. 아주 젊은 나이부터 이재명과 연을 맺었는데, 그런데 자, 이재명과 그런 정도의 인연인가? 아니다. 사적 인연이 있다. 그것이 뭡니까? 왜 2천만 원을 김현지한테 채권 양도해 줬는가? 굉장히 이상하다는 거죠. 당시 성공부수뿐만 아니라 수임료도 채권 양도를 해줬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자, 이재명이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보수를 의뢰로부터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안 주는 겁니다. 안 주자 자신의 연수원 동기인 이번에 유엔 대사로 간 그 당시 변호사죠, 이자에게 그 소송을 맡겨가지고 결국은 2천만 원을 판결문을 얻어냈는데 그걸 자신이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김현지한테 넘겨줘서 김현지가 2천만 원을 받도록 했다. 실제로는 2천만 원을 준 거죠. 그럼 왜 이런 식으로 2천만 원을 주었는가? 아주 의심스러운 거죠. 이거는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2천만 원을 줬다면 꾸은 돈을 갚은 것이냐? 아니면 증여를 한 것이냐?
아니면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상당히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우리가 추정케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두 사람의 관계를 알 수 있는데요. 아무리 시민단체 운동을 하면서 뭐 대표, 사무국장 뭐 이런 식으로 만났다 하더라도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된 이후에 성남시장실 옆에 바로 시민단체 사무실을 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현지가 성남의제 21이라고 하는 시민단체의 사무국장이었는데 바로 시장실 옆에 그 시민단체에 공간을 내주고 그리고 그 시민단체에 그냥 돈을 팍팍 보조금을 줬다는 겁니다. 그 전에 1년에 7천만 원 주던 보조금을 1억 2천만 원 정도로 늘려줬다는 겁니다. 대폭 늘려준 거죠. 대폭 늘려준 거죠. 그래 전체 뭐 18억 정도를 줬다는 말이 있고요. 하여튼 간에 상당한 지원을 해줬다는 겁니다. 근데 돈을 더 준 것도 중요하지만 왜 자기 바로 옆에 뒀을까요? 그리고 남의 눈도 있는데요. 더군다나 공무원도 아니고 시민단체인데요. 아무리 시장한테 약간의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눈도 있는데 시민단체를 바로 옆에 갖다 뒀다? 상당히 이상한 거죠. 그리고 대장동을 개발한다고 할 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두 사람 간의 관계를 말해주는 겁니다. 대장동을 개발한다고 할 때 원래 조례를 먼저 만들어야 됐거든요. 성남시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돼야 되는데 그때는 새누리당이 잡고 있었습니다. 성남시 의회를. 그래가지고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재명이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이때 바로 그 당시에는 나이도 얼마 안 됐던 거죠. 그 당시에 이 김현지가 나섭니다. 그래서 바로 시장실 옆에 있는 그 시민단체 사무실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괴문자를 보냅니다. 자기네 이름을 싹 빼버리고 발신자 제한 표시를 해가지고서 괴문자를 보냈는데 무려 3만 3천 통을 보냅니다. 그것도 성남시 시의원들을 상대로, 그것도 3명을 상대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추행이다.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 더러운 그런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세 사람한테 각자 누명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수사가 돼가지고 압수수색이 돼가지고 결국 그 김현지가 했다는 것이 밝혀져가지고 결국 벌금까지 물게 됩니다. 근데 벌금으로 나온 것도 사실은 굉장히 봐준 거죠. 이게 벌금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3만 3천 통을. 그것도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 그것도 왜 그런 겁니까? 대장동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장동 사업을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새누리당 시의원들을 향해서 성남시 의원들을 향해서 새빨간 거짓말을 무려 시민 3만 3천 명에게 보낸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이걸로 전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마어마한 관계다라는 건 뭐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몸을 던지는 거죠. 자기 몸을 던지는 거야. 이재명을 위해서라면 내 몸을 던지는 거야. 도대체 어떤 사이길래 내 몸을 던질까요? 김혜경도 이렇게 던질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저번에 이제 이재명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당대표일 때 말이죠. 검찰에서 소환을 보냈죠.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고. 그때 김현지가 이재명한테 문자를 보낸 것이 포착됐습니다. 대표님 전쟁입니다. 대표님 전쟁입니다. 이거는 말이죠. 단순한 보좌관, 비서관이 보낼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이재명의 멘토라는 얘기고 이재명의 측근이라는 얘기고 이재명의 완전히 찐찐이라는 얘기고 대표님 전쟁입니다. 전쟁을 자기가 치러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대표님을 위해서라면 내 몸을 불사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자가 이제 지금 신구대학 아니다. 상명대 경제학과야. 다른 것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대학이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다시 한번 쭉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자는 왜 그렇게 안 나오려고 발버둥을 칠까요? 이 정도의 얘기에 그칠까요? 아니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다른 얘기가 숨어 있을까요? 유동규는 아주 특별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규는 이재명 곁에 있던 사람이죠. 옆에 있던 사람이죠. 아주 측근이었죠. 측근 중에 측근이었죠. 그런데 가족관계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동규가 특별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박광매 TV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도 특별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현지 또 여러 곳에서 특별한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특별한 얘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결국 하늘 아래 거짓은 숨을 곳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일단 상명대를 나왔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